네. 시장이 참 신기하네요. 그래도 많이 좀 만회를 하고 있어 보이는데 원래는 오르는 종목의 수가 진짜 현저히 적었는데 어느덧 굉장히 오른 종목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구간 1,400여 개 넘는 종목이 현재 플러스권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의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지요? 메리츠증권 신유진 부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9월 9일 정말 많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물론 추석 연휴 전이라는 점까지 지금은 매물에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그래도 전기전자 위주로 좀 매도폭을 강화하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또 사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디에 사고 어디에 파는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기 앞서서 일단 오늘의 이런 오후장 접어 들어가면서 반등폭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본질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얘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 부장님. 네. 지금 오전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만회했다라는 것은 이걸 단기적으로 너무 내렸다에 대한 저가 매수 인식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상승에 대한 경로를 이어가고 있다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오늘 최근 연일 하락장에 이어서 또 한 방 크게 맞을 각오는 하고 왔는데요. 아침에? 네, 아침에요. 예. 오늘일지 내일일지 혹은 이번 주일지 지수 최저점은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버텨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일단 금투세라는 변수는 논외로 치고 말씀드리자면은 네. 금투세가 시행되면 답이 없긴 하니까요. 일단 주말에 미국 고용지표가 엄청 나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단전짓기는 좀 이르지 않나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어떤 정책도 먹혀들지 않을 만큼 경기 침체에 빠지느냐 아니면 금리 인하라는 정책이 먹혀들 수 있는 연착륙이냐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이제 침체에 접어들었다 판단할 분도 있고 뭐 미국이 25bp 인하가 아닌 50bp 인하 예. 단행하면 침체를 인정하는 셈이니까 침체에 접어든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일단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침체 분위기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수 또한 이미 침체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코스피 2400이 0.8배 정도인데 거의 다다를 만큼 하락했고 여기서 추가 하락은 거의 의미가 없을 만큼 저점은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추석 연휴도 있고 제일 중요한 미국 금리 인하폭 이슈가 기다리는 만큼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장 이어갈 듯 하고요. 조금씩 저점은 좀 높여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이미 매도 전략은 실익이 없는 구간이고 버티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PBR 0.8배까지면 이제 보통 그때가 역사적으로 그때마다 저점이었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차 의원님 지금 매수할 자리는 맞아요? 예, 저는 서서히 좀 매수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해야 될 것 같고요. 과감히? 왜냐하면 이번 주 지나면 추석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고 금요일 날 미국에 이제 옵션 만기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장하는 목요일 날 미국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일단 조금 지금은 이제 투자의 개념보다는 약간의 베팅의 개념으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것들을 서서히 소극적으로 모아가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일단 두려움에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물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경기 짧게 얘기하면 경기 같은 경우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죠. 근데 경기 둔화에 따라서 지금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장단기 금리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지금 드디어 이번 주부터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경기 둔화인데 이 경기 신호가 먼저 나왔잖아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시 이것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경기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경기가 그렇게 나빠질 것으로 보니까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드디어 그 채권 금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채권이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은 경기 둔화를 이미 끝났다라기보다는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리세션이 온다라고 본다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 가지 저는 측에서는 오늘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도 제가 아침에 이제 개장 때 2%대 매수를 권해드렸습니다만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코스맥스, 콜마 같은 종목들이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기 둔화에 굉장히 밀접할 수도 있고 지수 바닥론에도 밀접할 수도 있고 실적에도 밀접한 주식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난주부터 여전히 꿋꿋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단에 있는 종목들이고 우리가 신경 안 쓰는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난주부터 강합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제가 개장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장 동시효과랑 낮이 좀 다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 반대매가 나간 날이었기 때문에 반대매가 아침에 나갔습니다. 반대매가 나갔고 그것을 이제 잡아먹고 올라가는 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저점이 돼버렸다는 건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신 부장님처럼 저도 오늘 자칫 잘못하면 10시까지 못 버티면 밀리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봤어. 단기적으로 밀리는 거 아니야?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동시효과보다 지금 이렇게 벌려 올라온다는 것은 동시효과 한 방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서히 관점을 잡아주셨습니다. 만약에 10시까지 못 버텼다면 추가 하방도 열어놓을 수도 있었는데 한 본격적으로 10시 반 기에서 다시 상승 가닥으로 완전히 돌려 세웠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시장이 살려는 준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외국인이 살려는 주려고 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었는지 좀 이렇게 받침을 해주는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외국인 순매수 탑10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현대차도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KT, 알테오젠, 아모레퍼시픽 1위부터 5위만 보더라도요. 다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보다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HLB와 같은 쪽 바이오로 한번 묶음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와 같이 화장품으로 묶음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또한 있습니다. 기관 쪽도 함께 열어볼까요? 기관 쪽에서는 그러면 어디를 담고 있느냐 봤더니 SK 하이닉스 쪽 담습니다. 외국인이 안 담는데요. 기관은 SK 하이닉스를 좀 담습니다. LG전자, 기아, 한미반도체 비슷한 성질로서 담아가고 배당주적 매력 있는 쪽도 담아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ST팜도 보이는데 그러면 일단 바이오 먼저 얘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좀 우리 증시를 좀 받쳐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금리 인하 쪽에 있어서 어쨌든 25든 50이든 가는 건 맞으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력이 더 부각이 된 걸까요? 모멘텀 또한 있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 차 의원님께 제약바이오 먼저 여쭐게요. 지금 중심 잘 잡고 있는 쪽에서는 팔 이유도 없고 오히려 살 이유만 많은 자리 맞을까요? 일단 조금 많이 올랐던 건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삼성바이오라든지 한미약품,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생물보안법이 이제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주권이라고 본다라면 과거에는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IT 주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서버에 대한 주권.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에 대한 주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미국의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중국을 억제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반사익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연결고리를 찾지는 않았었어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덤핑을 한다? 그렇다고 우리게 더 팔리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오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글로벌리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김장김치를 담글 때 매년 맛이 약간 변하는 경우가 있죠. 어쩔 때. 그러니까 이게 뭐 평상시 비슷한 맛이지만 어머님 김치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면 어머님 레시피가 변한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이 하는 제품이 변한 것도 아닌데 때로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때로는 소금이 덜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이오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바이오에 대한 레시피를 받아서 삼성에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만드는데 탱크가 5개가 있습니다. 근데 탱크마다 온도와 습도가 미묘하게 나오더라도 한 탱크에서는 제품이 안 나와버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네릭 같은 경우는 화학식으로 찍어내면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찍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바이오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도 제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어떤 CDMO 쪽들이 못 들어가게 된다라면 당연히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공장들이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삼바의 수혜를 좀 당연하게 점친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간다라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결론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대했던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성은 없습니다만 삼성바이오를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올라갈 수 있는 점수 50점을 더 획득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통과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통과되고 나면 단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겠죠. 네. 만약에 그 단기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통과가 되면 올라올 때 내가 팔아야지라는 분들 당연히 계시죠. 네네. 그런 거 만약에 못 사셨다라면 그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걸 받아내시는 거죠. 원래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 단기 플레이어들이 매도를 하고요. 장기 플레이어들은 그 물량을 받아내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실리콘투도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지난 주말 이제 금요일 거의 끝 무렵에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오늘 반응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 좀 제약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루엠텍 얘기해 주셨다시피 비만 쪽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오전장부터 사실 끌고 갔었던 쪽은 이런 비만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참 꺾이지가 않습니다. 비만에 대한 얘기는. 지금 거래대금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4, 5위에 대봉 LS 오늘 11시 좀 넘어서 상한가 바로 들어갔죠. 풀렸다가 다시 말고 풀렸다가 다시 말고 했었고 블루엠텍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시세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비만 쪽은 끌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요. 자, 우리 신 부장님, 비만은 이제 위고비도 있고 당뇨 학회도 있고 다시 이벤트가 산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도 기대감이라면 더 추가 상방을 놓고 가도 되는지, 왜냐하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한가로 한번 자리를 해줬다라는 것이 의미 있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또한 충분히 즐겨볼 자리? 아니면 나는 현금만 있고 어디에 투자할까 모르겠다라고 하면 비만은 일단은 차치해야 되는 건지, 지금 자리가 좀 위험 부담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뭐 노보노디스크가 국내 위고비 출시할 거다, 곧 할 거다 소식에 대봉 LS, 인벤티지랩 네. 많이 오르고 있죠. 뭐 D&D 파마텍이 내일 흡수율이 높은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이것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근데 국내 출시라는 이 명목은 좀 개별 종목으로 그 차원에서 오르는 거로 보이고요. 좀 테마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특별히 비만 치료제만 오르고 있지도 않긴 하고요. 주식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제약 바이오가 많이 견고한 모습이긴 하고요. 오늘 장 초반에 조금씩 장 올라오는 모습 보일 때 가장 먼저 제약 바이오가 먼저 반등하기도 했고요. 예. 아무래도 가장 가깝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생물보안법 이번 주 통과, 뭐 관련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일 거고, 뭐 아마케, 뭐 11월 달에 미국 비만학회,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의 기대감이 있는 만큼 흐름 좋은 모습인데,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내수 종목으로 분류됐던 뭐 HK, 이노엔, 뭐 한미약품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가 미국 진출 기대감 등에 힘입어 계속 많이 오르고 있죠, 요새 제약바이오.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섹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기회다 여기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잘 모르겠고요. 모멘텀이 터질 때마다 좀 비중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에도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또 적극적인 것보다는 조금씩 이슈가 나와서 시세를 보일 때마다 일부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차익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이즈로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비만 점검해 봤고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거래대금 상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쪽 한번 저희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외국인 쪽에서 오늘 좀 전기전자에 대한 물량을 덜어내고 있죠. 순매도 탑10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다시피 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SK하이닉스는 기관이 그래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금 완전히 등을 돌려 세웠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모건 스탠리를 필두로 해서 국내 쪽에서도 증권사 쪽에서도 매도 쪽에 좀 가까운 압박을 주는 느낌이 나와요. 일단 차 의원님, 사실상 간 적도 없었던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습니다. 사실상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뭐 논지는 B2C 영역, 모바일이라든지 스마트폰에 있어서 안 팔리니까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요? 예, 삼성전자는 일단 하이닉스랑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목표가가 13만 원, 11만 원 나왔을 때는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실적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실적에다 뭐가 붙었었죠? HBM3E가 붙었었죠. HBM3E가 붙음으로써 이 실적에다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퀄테스트 통과야라고 하면서 리포트들이 나왔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실적 플러스 알파가 그 HBM3E였는데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것은 3E는 사라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왔었던 주요 D램의 가격 하락이 굉장히 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D램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D램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컴퓨터에 꼽아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다라고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휴대폰, 노트북 이런 거 지금 말고요. 설명을 간단히 단순화시키겠습니다. 그건데 그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하면서 대박이 났었죠. 서버를 늘리고 막 하면서 대박이 났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까지 가네 그랬죠. 근데 이제 모든 기업들이 서버를 늘리고 재택근무했던 것들이 과잉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2022년부터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기죠. 자, D램은 지금도 재고가 막대하게 쌓여 있고요. 재고가 쌓여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삼성전자가 라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인을 돌리는데 라인을 쏟아 나오는 것보다 팔리는 게 더 적어요. 네. 지금 이제 막대하게 재고 자산에 쌓여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서버가 늘어나면서 이것들을 소진할 것이야. 그리고 삼성전자는 새로운 먹거리인 HBM3E의 퀄테스트를 통과할 것이야라고 보면서 목표 주가를 13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죠. 근데 퀄테스트는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고 안타깝게도 지금 서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D램 재고가 생각만큼 안 되면서 지난주부터 D램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좀 조심하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대를 했다가 실망으로 돌아온 케이스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HBM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3E를 만들어내고 있죠. 거기에 대한 후어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상태이고요. 2025년까지 완판됐고요. 2026년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D램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지 HBM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단 한 줄도 기사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D램이 아니라 HBM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일종의 같은 반도체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명확히 구분하셔야죠. 그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다라면 하이닉스는 모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마이너스 동시효과 2% 때도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봐야지.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낮췄으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이다. 자, 거품론에 대한 것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은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증권 리포트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 여러분들 업종 리포트를 보시면 뭐 어떠한 산업이든지 거품의 징후는 가격의 하락입니다. 근데 D램은 가격이 떨어졌지만 HBM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논리 하나만으로도 이 AI에 대한 거품론은 어떻게 보면 과장이다라는 애널리스트의 강한 일성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I 거품론 맞습니다. 사실 조정의 비밀을 세게 줬어요. 이것에 대한 대답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기도 전에 주가는 두두두두두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제 저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신 부장님께서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어서의 시각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투탑이 쉴 때 뭐 DI라든지 일부 좀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형님과는 다르게 올라가려는 쪽도 있었긴 했는데 사실 기대를 했었던 한미 반도체는 10만 원이라는 벽이 참으로 견고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소부장은 지금 현재 어떤 구간이라고 보세요? 일단 형님이 먼저 빨리 잡아줘야 돼요, 키를? 근데 저는 지금 네. 현재 수준에서는 뭐 대형주, 중소형주 예. 이렇게 이 수준에서 나눠서 볼 시점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일단 뭐 여러 이슈들의 국내 반도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내년 피크아웃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게 맞을지 여부 떠나서 젠슨왕이 계속 연이어 지분 매도를 하는 모습이 마치 피크아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긴 한데요. 그럼에도 엔비디아 주가는 연초 대비로는 120%가 오른 상태고 고점 대비로도 한 30% 정도 빠진 상태고요. 피크아웃이라면 PBR로만 봐도 40배가 넘는 만큼 밸류 부담이 큰데 당연히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그렇다 치고 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이 비교해보면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둘 다 연초 대비 비등할 정도로 다 빠졌거든요. 환율 감안하면 연초 대비 한 5% 정도 오른 셈인데요.
다만 여기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또 다른 점은 마이크론은 밸류가 PBR 2배 이상이고요. 하이닉스는 1.5배 정도로 아직 마이크론은 좀 더 비싸고요. 곧 하이닉스가 가장 쌉니다. 참고로 TSMC도 연초 대비 50% 이상 오른 수준에 있고요. 곧 하이닉스가 글로벌로 비교해봤을 때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약하고요. 반도체가 AI 트렌드가 끝난 이슈다. 뭐 내년부터 역성장 나온다라고 여기면 반도체 여기서라도 팔아야 하는 게 맞을 수 있죠. 근데 이미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로 많이 빠졌고요. 아직 AI 트렌드가 끝난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아직 안 서잖아요.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서도 침체일지 연착륙일지도 아직 모르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기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럼 하이닉스가 받고 있는 PBR 1.5배는 크게 부담 없지 않나 생각되긴 하고요. 요새 수급 쏠림이 심해서 주가 변동폭이 큰 점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같고요. 개인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차윤님 코멘트 있으시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리포트들을 이제 매번 투자자들을 못 보시니까 언론에서 이제 하이닉스 목표가, 삼성전자 목표가 이런 리포트들만 이제 많이 관심을 갖죠. 지난주에 한국투자증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부장과 반도체의 실적 사이클을 과거치를 조사해 봤어요. 과거에는 이 반도체 실적과 소부장이 같이 갔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디커플링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이 솟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동안 이제 말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건이 잘 팔리면 소부장 쪽에 매출이 일어날 것이야라고 봤었고 일부 한미반도체 같은 매출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2분기부터 단락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그 과거점에서 시계로 돌려보니까 이번만큼은 그게 달랐다. 결국 이거예요. 지금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하고 새로운 동력인 HBM에 대한 동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안 맞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레거시로 본다라면 이렇게 주가면 소부장이 올라가야 돼라고 하지만 HBM과 관련해서는 소부장과는 약간 거리가 생겼다. 이 부분도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지난주에 나왔던 업종 리포트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옛날에 있었던 공식이 또 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절한 판단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 시장 분위기 읽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